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KT와의 연습 경기 리뷰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경기는 KT 선수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경기 감각이 높아진 상황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2차 캠프 마지막 연습 경기 KT전을 마치고 대전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각자가 목표를 한 바를 이루고 복귀를 하면 좋겠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최원호 감독의 경기 코멘트는 없었고 페라자 선수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하루하루 조금씩 적응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스프링 캠프 때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다. 시즌 때 잘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고 있다. 세우너 감독이 페라자 선수 수비를 보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주력과 송구도 무난하다. 우익수, 중견수 출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페라자 선수는 중견수를 많이 봤다며 큰 부담은 없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031 KT전 선발 투수는 페냐 선수입니다. KT를 상대로 2승 3패, 평균 자책점은 5.88을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열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경기 체인지업의 제구가 잘 안되면서 볼이 많아졌고 실점을 했던 페냐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도 지난 경기에 안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투구수를 늘려가려고 할 겁니다. 지난 경기는 35구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59를 던졌습니다. 177이닝 던졌던 여파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순조롭게 몸을 만들고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페냐 선수입니다. 라인업은 정은원, 페라자,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 문현빈, 하주석, 최재훈, 최인호 선수가 스타팅으로 출전을 합니다. 드디어 정은원 선수가 중견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정은원 선수가 중견수 수비가 괜찮다면 고민 하나가 해결이 될 겁니다. 최인호 선수와 문현빈 선수를 같이 스타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우타자 비율이 늘어난 한화이기에 타격이 되는 좌타자들이 필요하고 활용해야 하는데요. 겹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정은원 중견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페냐 선수는 지난 경기와 비교해 많은 부분들이 보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인지업에 제구가 되면서 승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닝당 투구수도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하 스트라이크 존을 잘 활용하는 페냐 선수이고 오늘도 하이패스볼을 적절하게 섞어내면서 포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볼넷이 간간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후속 타자들을 아웃시키는 모습, 위기관리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동주 선수 피셜, 페냐 선수의 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글러브를 허리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좀 더 빠른 테포로 공을 던지기 위해 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냐 선수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발전하려는 모습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4이닝 무실점, 투구수는 54구를 던지고 투구를 마쳤습니다. 지난 경기 부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감을 보였던 페냐 선수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 KT 선수들을 상대로 포투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크 체인지업의 제구가 되니 페냐 선수다운 피칭을 합니다. 아직 커브의 제구는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범 경기를 하면서 커브도 제구를 잡아 간단한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5회에 김범수 선수가 올라와 1이닝을 던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좌우 로테이션 그리고 포크볼을 같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포크볼 낙차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좌우 로테이션 시키면서 코스를 노리지 못하게 한다. 아직 연습 경기이기는 하지만 좀 더 안정감이 느껴졌고 상대 타자들도 앞에 두고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을 끝까지 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김범수 선수의 성적이 궁금해지네요. 가볍게 던지는 것 같은데 타자들은 더 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T 두 정상급 선발 투수에게 제대로 묶여버린 한화 타선입니다. 후에바스 선수, 고영표 선수 참 어려운 선수들이다. 특히 두 선수는 시즌에 들어가서 바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기에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헤라자 선수가 후에바스 선수를 상대로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수는 외국인 타자가 공략해 주어야겠죠. 그래도 후에바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잠깐 유학을 한 선수라서 그런지 헤라자 선수에게는 좀 더 익숙한 선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23시즌 두 선수를 공략하지 못했기에 KT 상대 성적이 밀렸습니다. 올 시즌은 달라져야겠죠. 황준서 선수가 6회부터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7회까지 무실점 피칭, 8회 올라와 투런을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이태영 선수와 김기중 선수가 이전 경기 1이닝씩 끊어가면서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황준서 선수는 계속 멀티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선발 경쟁이 이제는 4명에서 2명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투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구를 오늘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수가 언제나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홈런은 언제나 상대가 잘한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준비를 잘해주면 좋겠네요. 지난 경기보다 제구가 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친다고자 마운드가 좋지 않다 보니 경험이 적은 선수들은 제구를 잡는데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정유환 선수도 그렇고 황준서 선수도 마운드 적응이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속구 비율을 높이면서 타자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니 영석관 선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황준서 선수는 좌우 로테이션보다 우타자 기준 중앙에서 몸쪽 코스에 많은 공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낮이를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투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범타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보였습니다. 반대 투구가 이루어지면서 홈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황준서 선수도 몸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8회 황준서 선수 다음으로 김규현 선수가 올라와서 공을 던졌습니다. 저는 현재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가 누구이냐 이야기를 한다면 김규현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도 포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김규현 선수의 단점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연속성에 있습니다. 대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필승조로 활용하기에는 불안감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포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고무적이고 이젠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놓고 김규현 선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박상원 선수도 한신전을 제외하면 긍정적인 투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유지해도 팀의 마무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올 시즌 많은 전문가들이 한화의 마무리를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트레이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원호 감독은 박상원 선수가 잘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강 성적의 키는 이제 마무리 박상원 선수에게 달려있다. 23시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4월을 망쳤는데 이번 24시즌은 마무리가 강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타선은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서운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인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호 선수의 수비 장면들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공을 잘 따라가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라자 선수가 타격 타이밍을 앞에 두고 치기 시작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페냐 선수의 투구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 시리즈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확인했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다. 얻을 건 다 얻은 경기입니다. 2차 캠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청백전 그리고 3월 9일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류현진 선수가 실전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 포지션 확정도 하게 될 겁니다. 기사 하나하나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나오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